한정사 뒤에 와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별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명사 자리란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와 보호 자리 나온다는 부분이 됩니다. 영어에서 명사가 올 수 있는 위치는 주목보가 맞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 명사 문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정사 바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라는 단어 하나가 와야 된다는 요 개념이 됩니다. 명사 문제를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거의 90%, 80%에서 90%의 지분율은 한정사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명사 온다는 요 개념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정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 어나 언이라는 예가 됩니다. 어나 언. 얘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관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부정관사. 부정관사라는 건 뭐냐면 부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한정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들 중에 단수 앞에 사용할 때 우리 어나 언이라는 예를 써줍니다. 그리고 가산 단수는 별표 쳐놓고 얘는 무조건 좀 이따 우리 가산 불가산에 대한 개념도 배우겠지만 무조건 앞에 뭐가 필요해? 한정사가 필요하거든요. 한정사가 필요한데 한정사 중에 이 명사가 이 가산 단수 명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어나 언만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책상들이 있어요. 그 책상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가지고 그거 갖다가 문장을 만들려면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There is a table이라고 말하면 돼요. 많은 테이블들 중에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테이블을 말할 때는 There is a table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테이블 자체가 전교 1등만 안고 있는 테이블이잖아.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대상, 너와 내가 의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죠. 셀 수 있는 것들 중에 무작위의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내가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책상은 누가 앉는 거야? 전교 1등만 앉는 거죠. 그럼 걔를 뭐라고 하냐? 정관사. There is the table 이렇게 말하면 돼요. The table.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한정시켜준다는 거예요. The table. 자, 그 다음에 얘 뒤에는 명사가 나올 건데 어떤 명사의 종류가 나올지는 제가 좀 이따가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우리 소유격이라는 얘가 됩니다. My car, your car, his car 이런 얘들이 되겠죠. 뒤에 명사 와야 되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This pen 여기 있으면 this pen이고 저기 있으면 that pen이 되겠죠. 여기에 펜이 여러 개 있으면 these pens 하면 되고 저기 여러 개 있으면 those pens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량 형용사라는 얘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량 형용사. 이 수량 형용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가 올 수 있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뒤에 어떠한 명사가 오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사의 종류는 뭐 아니면 뭐다? 가산 아니면 불가산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자. 더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더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정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너와 내가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앞에다가 더를 붙이는 겁니까? 개념적으로 한정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 the student 해도 되고 the students 해도 되죠. 즉 가산명사 와도 됩니다. 그리고 the information 불가산 명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명사가 오는지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한정사를 발견하면 무조건 뭘 쳐야 돼? 괄호를 쳐놓고 뒤에 뭐가 떠야 된다? 명사가 떠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명사가 나온지까지도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소유격은요. my, your, his, her 이런 거죠. 이거 숫자로 한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한정해 준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개념으로 한정해 주는 거야. 나의 책, 나의 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My student 해도 되고, my students 해도 되고요. My information 해도 되는 거죠. 지시 형용사는요. 뒤에 뭐가 올까요? 지시 형용사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말하니까 당연히 가산, 단수 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 저기 있는 것들이니까 가산, 복수 올 수 있는 거죠. 즉 가산도 올 수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여기 있는 정보 저기 있는 정보 할 수도 있어요. This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그래서 우리 CU가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형용사는요. 얘는 별표 쳐놓고 뒷따라 나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가 수량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수량 형용사에 이치가 있어요. 각각이란 뜻이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산, 단수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many가 나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가산, 복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much가 나와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much라는 건 불가산이 나와야 되겠죠. 셀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수량 형용사는 나중에 형용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산 단수만 잡아주는 형용사 외워줘야 되고요. 가산 복수만 잡아주는 형용사 외워줘야 되고요. 불가산만 잡아주는 형용사 외워주면 됩니다. 이건 형용사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명사가 올 수 있는 위치 중에 제가 1번으로 배운 게 뭐냐면 이 한정사라는 거고, 한정사를 구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줄 거야? 당연히 괄호를 칠 거고요. 뒤에는 뭐가 꼭 와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명사가 와서 이렇게 세트를 이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정사가 있었고 발견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뭉탱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뭉탱이를. 한정사와 명사가 붙어있는 요 뭉탱이를 뭐라고 하죠? 단어의 뭉탱이니까 구라고 하겠죠. 절은 아니지. 동사가 없으니까. 근데 이 뭉탱이가 무슨 자리에 들어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오는 거죠. 얘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미니멈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한정사를 발견하면 명사는 나와야 된다. 이건 바뀔 수 없는 뼈대죠. 근데 이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이 명사구를 조금 더 스트레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얘가 있는데 그건 뭐가 되냐? 명사만을 수식해주는 품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효용사였죠. 자, 효용사가 가운데 낄 수 있을까 없을까? 명사 바로 앞에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한명 명사구, 한형명 명사구예요. A girl 해도 되죠. A pretty girl, pretty가 꼭 있어야 돼? 아니죠. A pretty girl은 이 gir이라는 것만 수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효용사가 됩니다. 근데 효용사가 등장했을 때 이 효용사만을 수식하게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사라고 합니다. A very pretty girl. very는 효용사만 pretty라는 것만 수식해주기 위해 나오는 거죠. 꼭 얘네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그만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옵션이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한정사 뒤에는 명사 꼭 나와야 되니까 한명 명사구, 한형명 명사구, 한부형명 명사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명사란 얘들이 어느 자리에 나온다고 배웠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네들에 대해 핵심을 좀 설명해 주자면 주어 자리는 뭐가 됩니까? 동사 앞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자, 목적어 자리는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는 타동사의 목적어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호라는 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 2형식 문장이 나오는 그리고 5형식 문장이 나오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명사가 나올 수 있으나 명사구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오게 돼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온다는 건데 명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죠? 한정사 뒤에 명사가 붙으니까 명사라는 단어 하나가 주목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봐요. 명사라는 단어 하나가 주목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올 수 있습니다. 대신 딱 두 가지만 이 주목보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명사 중에 어떠한 명사만 이 주목보 자리에 홀로 올 수 있을까? 한정사 없이. 가산, 복수명사. Apples are delicious. 주어 자리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가산 복수명사 단어 하나만 딱 나왔죠. I have apples. 타동사 뒤에 뭐가 나온 겁니까? apples라는 단어 하나만 나온 거죠. 그렇죠?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단어, 명사 하나만 나오기 위해서는 가산 복수가 나오던가 또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불가산 명사. Information is important. 뭡니까? 정보는 중요해. I have information. 나는 정보를 갖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목보 자리에 단어가 명사 단어 하나만 나오기 위해서는 가산, 복수 아니면 불가산 요거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해 주겠지만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개념 잡는 시간 따로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배웠어요. 막 머릿속이 복잡할 거야. 아, 도대체 이렇게 배운 것들이 문제 내에서 어떻게 적용된다고. 자, 제 반은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냥 듣고 바로 문제 푸셔야 돼요. 듣고 개념만 갖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봅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뭡니까? 같은 어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문법 문제예요. commit 이라는 이 동사 갖다가 명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분사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어차피 같은 어원에서 품사만 다른 거니까 이 문제 무슨 문제? 품사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품사를 결정해 달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빈 공간에 앞과 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을 봤을 때 문법적인 개념이 있어서 딱 끄집어내야 돼요.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지.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on이라는 한정사가 있어, 없어? 자, 한정사를 꼭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쳐놓고. 한정사 보이면 뭐 하기로 했어요? 괄호치기로 했었죠. 왜? 한정사가 떴다는 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제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unwavering은 ing가 붙었죠? 얘 뭐가 됩니까? 분사는 형용사다. 기억나시죠? 한형이죠. 그리고 이 한정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꼭 떠야 되는데 명사 바로 앞에 나올 수 있는 수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얘가 뭐였습니까? 효용사였죠. 즉 명사구 안에서 한정사가 보였으니까 명사구가 시작된 거죠. 트리거가 딱 나온 거야. 발동된 겁니다. 명사구 시작이야. 근데 효용사가 보인 거예요. 그럼 요 뒤에 빈 공간이 뜨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무조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뒤를 볼 필요도 없었어. 왜냐면 효용사는 명사구 안에서 어디 나옵니까? 명사 바로 앞에 밖에 못 나오거든요. 한형 명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사 문제 풀 때 그냥 명사만 탁 찍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명사 배웠으니까 명사겠지. 이게 아니라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 전체를 다 난도질해서 주어고 뭐고 찾는 게 아니라 한 주목보에 대한 개념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답은 커미먼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왜 명사인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돼야 돼요. 한정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맞아. 그리고 명사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명사 바로 앞은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요 개념 1번 개념과 2번 개념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무조건 명사여야만 해. 그리고 이 명사구라는 건 어디에 나올 수 있어요? demonstrate 하는 거는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인 명사나 명사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명사구를 시작한다고 말했으니까 이 자리에 명사를 넣어줌으로써 명사구를 완성시켜줘야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야? 타동사 뒤에는 명사구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개념이 있을 때 빠르게 가보자. enteris와 enter입니다. 같은 어원의 형태가 달라진 무슨 문제? 이거는 100% 품사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죠. 자, 그럼 빈 공간의 앞과 뒤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줘야지 이걸 막 다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배운 개념이죠. 뒤에 뭐까지? The art contest는 명사구가 나왔죠. 이제 명사구 구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한 art contest는 그냥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구 나와가지고 이게 전명의 역할로서 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밖에 못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must be라는 건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앞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돼요? 아까 봤죠? 동사 앞자리는 주어 자리여야 되죠. 주어 자리는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전명의는 죽었다 깨나도 명사나 명사구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entries는 참가자 목록이라는 명사고요. enter는 들어가다는 동사가 됩니다. 품사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entri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타동사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서 얘가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해준다. 강조했던 겁니다.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건데 이 준동사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 준동사도 동사의 취급을 해주고 동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동사 자리에만 못 나올 뿐이에요. 만약 이 투부정사가 타동사로 만들어진 투부정사라면 동사의 느낌을 그대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꼭 와줘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투부정사라고 해서 뒤에 명사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가 뭐로 만들어졌을 때? 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예요. 이 동명사도 VING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 명사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가 타동사로 만들어진 ING였을 때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꼭 붙어야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봅시다. 왜? 이 문제는 그러라는 문제니까.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한정사 떴죠? 그쵸? 그럼 한정사 떴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을 딱 찍은 거야. 답은 맞았겠죠. 하지만 우연으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빈 공간의 뒤를 봤는데 of 말고 of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 한정사의 짝꿍으로 이 명사가 나온 거죠, 이미. 그쵸?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게 나올 수 있는 얘는 뭐가 됩니까? 명사구 안에서 한, 땡, 명인데 이럴 땐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앞을 봤을 땐 당연히 명사 얘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뒤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있었다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과 뒤를 보라는 건 뭐가 되냐? 실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뒤에 명사가 안 나왔으니까 한정사가 떴는데 뒤에 명사가 안 나왔어. 그럼 이 자리는 명사가 나와야지.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들어간 문제입니까? 해석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석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장단컨대 파트 7의 뒷부분은 거의 못 풀게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볼게요.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나중에 저랑 전치사 시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문제가 나왔으니 설명을 해줄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떠야 되죠. 근데 이 명사를 대체하기 위해 뭐가 또 나올 수 있냐면 대명사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이라는 얘만 나오겠죠. 명사 구도 등장할 수 있어요. 왜? 명사라는 얘는 문법적인 특성상 한정사랑 세트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명사 절이라는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명사 절이라는 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뭉탱이죠. 근데 이렇게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뭉탱이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해줄 때, 즉 본 문장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속해 있어서 어떤 기본 품사를 대체해 줄 때는 항상 누가 이끌어? 앞에 접속사라는 얘가 이끌게 됩니다. 나중에 저랑 이 명사절이라는 부분을 이 접속사 17가지를 외우게 함으로써 구별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동사인데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있어요. 얘를 빨리 말해보세요.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인데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 얘의 본질은 동사예요. 명사 자리만 이용할 뿐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보인 대명사나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은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명사 뒤에 명사 올 수 있어 없어? 명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죠. 대명사도 그래봤자 명사를 대체해주는 거고, 명사구도 그래봤자 명사를 대체해주는 거고, 명사절도 그래봤자 명사를 대체해주는 거니까 뒤에 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명사라는 얘는 본질 자체는 동사인데 명사 자리만 이용한 거죠. 즉 VING인데 얘가 타동사로 만들어진 VING라면 전치사 뒤에 VING가 나왔는데 타동사로 만든 VING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인 명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면 그 동명사의 목적어인 명사까지 나와서 요 뭉탱이 자체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요. 그냥 오늘 우리가 명사 푸니까 명사가 답이지 이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목적어로. 동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명사 나올 수 있고 동명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뒤를 봐줘야 돼요. 뒤를 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 떴죠.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confuse라는 건 혼란스럽게 하다는 타동사로 만들어진 ing예요. 얘가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올 거면 뒤에 뭐가 떴어야 되는 거야? 명사가 떴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답은 뭡니까? confusion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안에 있는 거 볼게요. in respond야 response야. 얘 전치사죠. 전치사 본과 동시에 가로 쳐야겠죠. 왜? 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떠야 되니까. 그럼 respond와 response 중에 골라줘야 돼요. 왜냐면 뒤를 봤는데 명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to는 누가 봐도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respond야 response야? 당연히 response가 응답이라는 명사고 respond는 응답하다는 동사죠. 그래서 품사 구별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봅시다. 왜? 문법 문제니까. 앞에 뭐가 나왔어? to 부정사가 나왔네? 그래봤자 뭐 얘는 타동사로 만들어진 거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인 명사가 등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타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지. 그래서 명사를 찍었어요. 우연으로 맞은 거예요. 만약에 요 뒤를 봤는데 어브가 아니라 어브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브 앞에 명사가 있었으면 답은 뭐가 될까요? 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이 명사가 이미 등장한 거죠. 그럼 명사 바로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돼? 분사는 형용사다. 얘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의 뒤를 통해서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뒤를 봤는데 명사가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찍어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보니까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보라는 문법 문제예요. 앞을 보니까 한정사 떴죠. 뒤에 보니까 명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답은 뭐가 됩니까? numbers가 되는 거죠. 아래 있는 거 볼게요. 자,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봅시다.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heavy, 한형, 형용사는 명사관에서 뭐 바로 앞에밖에 못 있어? 명사 바로 앞에밖에 못 있죠. 이 자리는 무조건 명사가 돼야 돼요. 한형, 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사 구별해주면 되는데 명사는 어디 있습니까? emphasis 가 되는 거죠. 단어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호자리는 주격보호와 목적격 보호자리가 됩니다.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격보호로서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는데 항상 명사 자리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명사 구도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목보 자리에 명사가 홀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가산 복수 아니면 불가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다 명사 구입니다. 자, become이 됐죠. became이야 이 형식. 그러면 명사 구가 나오기 위해서 한정사가 뜬 거예요 이미. new 한형이죠. chef executive officer 이건 뭐가 됩니까?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복합 명사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CEO예요. CEO. 그렇죠? chef executive officer CEO 복합 명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onsider 고려하다 오형식 동사가 됩니다. 주어는 고려했습니다. 알프레드를요. 알프레드를 뭐라고 고려한 거야? 봤더니만 dedicate singer입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싱어라고 알프레드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즉 주격 보호의 목적격 보호의 명사 구가 나옴으로써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